안녕하십니까. 사주상담가 중랑천입니다. 오늘 감명하실 분은 음력 1970년 5월 29일 묘시생인 정창희 씨입니다. 정창희 씨 만나서 반갑고요. 무엇보다도 소중한 자신의 인생 분석을 저에게 맡겨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주팔자라고 하는데요. 이 사주라는 것은 한자로 멱사자의 기둥주자, 즉 네 기둥을 말합니다. 여기에 보시는 연, 월, 일, 시 이 네 가지를 사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팔자라는 것은 여기에 보시는 8개의 한자를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아이고 내 팔자야, 팔자가 세다 이런 말을 하는데요. 그때 말하는 팔자가 여기에 보시는 8개의 한자입니다. 그리고 이 사주팔자는 위에 써있는 을계임경이라는 한자하고 밑에 써있는 묘미오술이라는 한자가 성격이 좀 다른데요. 위에 있는 한자는 천간이라고 해서 하늘의 기운을 뜻합니다.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 이것을 천간이라고 하고요. 밑에 있는 한자는 지지라고 해서 땅의 기운을 뜻합니다.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수레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 이것을 지지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천간과 지지가 결합을 해서 육식갑자를 만들어내고요. 이 육식갑자가 만들어지면서 인류는 기록이라는 것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경술년, 이모월, 개미일, 을묘시에 태어나신 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음양오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동양학의 근본은 음양오행사상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음양이라는 것은 그 이원적인 체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낮에 해가 있으면 밤에 달이 있고 바다가 있으면 육지가 있고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고 이런 식으로 이원적인 체계를 말하는데 양이라는 것은 좀 남성적이고 적극적이고 도전적이고 행동 지향적인 성향을 나타내고 음이라는 것은 그와 반대로 좀 여성적이면서 차분하면서 그리고 생각 지향적이면서 좀 소극적인 성향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본인의 사주팔자를 보면 양이 4개고 음이 4개예요. 그래서 특별히 그 같은 남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특별히 양적이지도 않고 특별히 음적이지도 않은 그런 중성적인 성향의 남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목화토금수 5가지의 에너지를 오행이라고 하는데요. 이 세상은 이 목화토금수 5가지의 에너지로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이 오행의 작용에 의해서 이 삼라만상의 모든 작용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사주명리학이라는 학문도 이 목화토금수의 이 5가지 에너지가 어떻게 자리를 잡고 있으면서 어떻게 그 에너지를 발산하고 있는지 그 유기적인 관계를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의 그 사주를 보면은요, 목이 2개고요, 화가 하나예요. 그리고 토가 2개고, 금이 하나, 수가 2개. 이렇게 오행이 골고루 균형된 사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사주를 분석할 때에는 그 전체적인 그 사주의 틀을 볼 때 일단 오행이 골고루 균형되게 있다는 것은 큰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목화토금수 5가지의 에너지가 그 각자의 역할이 있어요. 각자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오행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것보다는 그 한두 개씩 골고루 균형되게 있는 것을 이상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본인의 사주가 지금 그 한두 개씩 이렇게 균형되게 있고 특별히 무슨 충국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주 구성은 상당히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행이 상징하는 것이요. 그 오장육부를 나타내기도 하고 오장육부를 나타내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 오행의 그 구성을 보고 그 사람의 그 건강 상태를 대충 짐작을 하기도 하는데요. 지금 이 목이라는 것은 그 간을 나타내고요. 그리고 화라는 것이 이제 그 심장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목과 화가 이제 신경계나 그 혈관계 쪽하고 이제 그 관련이 있고 토가 위를 나타내고요. 금이 폐, 대장을 나타내고 수가 그 콩팥, 신장 그리고 비뇨기 계통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에 이렇게 치우쳐져 있다던가 아니면 없으면은 그쪽 그 오장 육부에 그 이상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본인은 이 구성만 봤을 때에는 이 골고루 균형되게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를 이렇게 딱 잡아갖고 이쪽에 뭐 내장이 좀 그 부실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주 자체만 봤을 때에는 아주 건강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오행이 나타내는 것이 뭐 숫자라든가 색깔이라든가 방향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나타내는데요. 이런 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 용신과 기신이라는 사주 명리학 용어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용신이라는 것은 나에게 들어오면 좋은 에너지를 말해요. 그리고 기신이라는 것은 나에게 들어오면 나쁜 에너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오행이 이렇게 있을 때 만약에 나에게 내가 지금 필요한 에너지가 있다. 어떤 에너지가 부족하다.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이 사주를 보면은 수기운이 두 개고 금기운이 하나인데 나의 그 사주 자체가 좀 신약하다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나타내는 이 수기운이 있는데 나를 도와주는 이 에너지가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봐서 나의 힘이 약하다고 할 수가 있고 이 금기운 같은 경우는 하나 정도 더 있으면 좋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없는 금기운을 밖에서 가져다가 쓴다. 그래서 쓸 용자를 써서 용신이라고 합니다. 나에게 들어오면 좋은 에너지. 이것을 용신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기신이라는 것은 나에게 들어오면 나쁜 에너지를 말해요. 지금 여기에 보시면은 이 화기운이 지금 이 인옷을 반합으로 해갖고 이 대체적으로 균형되게 있지만 이 화기운이 비교적 강하다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화기운은 더 이상 들어와 봤자 별로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이 꺼릴 기자를 써서 기신이라고 합니다. 나에게 들어오면 나쁜 에너지. 이것을 기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이 오행이라는 것이요. 뭐 숫자도 나타내고 색깔도 나타내고 그러는데 일단 숫자를 한번 볼게요. 지금 현대 산업사회에서 이 현대인들은 숫자를 많이 사용을 하고 그리고 숫자를 선택해야 될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같은 IT 시대에는 그 휴대폰이라는 것이 필수품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러면 휴대폰마다 그 고유의 번호가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그 휴대폰을 이제 선택할 때마다 이 번호를 선택해야 되고요. 그리고 자동차 같은 경우도 그 고유의 넘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살 때도 넘버를 선택해야 되는데 이것처럼 이렇게 숫자를 선택해야 될 때가 있어요. 있는데 이 휴대폰 번호라든가 자동차 넘버 같은 것은 그 자기 자신에게 아주 중요한 물건이고 나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기신보다는 용신에 해당하는 그 숫자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 용신과 기신이 명확하기 때문에 이 숫자를 딱 정하기가 좋은데 본인처럼 이렇게 오행이 골고루 균형되게 있는 사람들은 특별히 용신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고 특별히 기신이라고 할 만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생활 자체가 이렇게 커다란 무슨 굴곡이 있다든가 뭐 그런 것보다는 대체적으로 무난하게 흐르는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찾아본다면 일단은 앞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금기운이 그 본인에게 이제 좀 들어오면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금에 해당하는 숫자가 4하고 9예요. 그러니까 숫자가 있으면 이왕이면 그 4하고 9를 선택하고 나머지는 그 다른 숫자에서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색깔은 대체적으로 잘 어울리고요. 이 방향이라는 것도 이 방향이 알게 모르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 제가 그 본인에게는 금기운이 이 중에서는 그나마 그 용신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전부 다 오행이 전부 다 그 용신이 될 수 있어요. 본인 같은 경우는.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이 금기운이 그 중에서는 낫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 금에 해당하는 그 방향이 서쪽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본인은 그 동서남북 어느 쪽으로 가든지 큰 문제는 없지만 그래도 한 곳을 고른다면 서쪽이 본인에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술년에 태어나셨잖아요. 그래서 개띠에 해당이 되는데 이 사주 명리학에서는 띠보다는 이 일주에 있는 동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연이라는 것은 그 조상을 나타내고요. 월이라는 것이 부모를 나타내요. 그리고 일이 나 자신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시가 자식을 나타내요. 그래서 이 사주팔자 8글자가
모두 본인의 사주팔자인 것은 틀림없지만 그 중에서도 개미라는 이 개미일주 두 글자가 본인을 나타내는 대표 한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라는 것이 동물로 나타내면 양을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이 개라는 동물이 본인은 이제 개띠니까 개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셨겠지만 이 개라는 동물보다는 이 양이라는 동물이 본인의 성격을 더 잘 나타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개미일주에 대해서 이제 일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 사람이 이제 60갑자가 있듯이 이 일주도 총 60개의 일주가 있거든요. 그러면 일주마다 그 성격을 나타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혈액형에서 뭐 A형의 특징, O형의 특징 이렇게 성격을 나누듯이 일주도 갑자일주의 특징, 개미일주의 특징 이런 식으로 특징을 나타내는데 일반적으로 이 개미일주는 고집이 강하다고 합니다. 이 개미일주 자체도 고집이 강하고요. 그리고 출세욕도 강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출세욕이 강하다는 것은 밑에 이 관을 깔고 있어서 그런 말이 나오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위기 대처 능력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어떤 위기에 딱 빠졌을 때 뭐 일이 안 풀린다든가 여러 가지 위기에 빠졌을 때 그 뭐 좌절한다든가 뭐 막 그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그 난간을 극복해 나가려는 그런 대처 자세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 개미일주 자체는 겉으로는 순하지만 속은 치밀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음 자체는 소심한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 개미일주가 또 근면한데요. 근면한데 겉으로 볼 때에는 사람이 부지런하고 괜찮은데 그 마음속으로는 항상 편한 것을 그 소망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부부간의 대화가 중요하다 이렇게 적었는데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만약에 이제 부부끼리 이렇게 다투거나 그러면 남자가 이제 그 딱 나가버리고 다시 와서 이렇게 화해를 한다든가 뭐 이런 그 대화를 다시 한다든가 이런 것이 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부끼리는 뭐 다투거나 그러더라도 다시 와가지고 이렇게 서로 그 화해도 하고 대화도 나누고 그러면서 이렇게 감싸주고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 개미일주 남자일 경우에는 이렇게 다투고 나서 이제 그 밖으로 싹 나가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말을 안 하고 뭐 이런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 그 본인도 이제 그 개미일주니까 그런 성향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부부간의 대화가 중요하다 이렇게 그 적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그 본인의 그 사주를 뭐 일주라든가 아니면 음양 오행 등으로 한번 이렇게 쭉 훑어봤어요. 그런데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이 워낙 그 복잡하고 그리고 이 사주명리학이라는 그 학문도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일주나 음양오행만으로 본인의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고요. 제가 그 잠시 쉬었다가 이제 본인의 사주에 가까이 다가가서 한번 세세하게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